소송을 임하는 전두환 씨 입장에서 오늘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시작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. 헬기 사격이라는 부분이 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개헌군이 일반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행했던 폭력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.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전쟁 시에 적군에게 하는 적대정의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이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지금까지 신군부나 전두환을 포함한 5.18 민주화운동 왜곡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자위권 발동의 논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아마 오늘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5.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신 고조비오 신부님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냐,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전열 빌딩에 있는 타는 흔적이라든가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 했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두환 씨가 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기재한 것이냐, 고의가 있었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앞부분부터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부분을 인정하고 고의만 인정 남았다면 아마 평가의 문제만 남았겠지만 헬기 사격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가 좀 더 복잡하게 되고 증거에 대한 조사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형법 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자 명예훼손은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.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500만 원 정도 처벌받는 범죄는 그 이유는 명예훼손이 대부분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형식은 사자 명예훼손이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국립통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파급 효과를 주는 역사 왜곡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준엄한 기준을 가지고 심리하고 판결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.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서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되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. 최소한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980년 5월 당시에 민간인 살상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반성과 사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2차적 가해를 했다가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형식은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전두환 씨가 단죄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보여지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지만원 씨나 전두환 씨를 포함한 5.18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습니다.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. 이 사건 재판이 어떤 판결을 통해서 그런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의미를 갖는 그런 준엄한 재판이길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.